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청약홈을 공개하고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청약 자격 사전 관리 항목에서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청약 가상체험 코너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오전 9시 50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접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한국감정원의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는 12.16 대책의 영향으로 재건축 단지 등 고가 위주로 급매물이 출현하고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강남구 0.46%, 강동 0.43%, 송파 0.41%, 서초구 0.39% 등 모두 오름폭이 줄며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지정한 분양대행자 교육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분양대행자 교육을 시작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모델하우스에서 건설회사를 대신해 청약상담 등 분양 실무를 하는 분양대행자는 매년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분양대행자 전문교육기관에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차 지정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청약 시스템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 이후에 청약홈이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접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에러가 속출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그런 오류가 생겼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정말 많은 분양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하루빨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마침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소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전화주시면 1:1 상담 도움드리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함께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꽉 채워주실 분은요. 특별히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신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에서 박영신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몰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시간이 지나면 각종 법률이나 효력들이 사라지는 제도인데요. 오늘은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지금 확인하시죠. 네,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그다음에 도시개발 구역, 도시계획 시설 뭐 이런 걸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 그 똑같은 맥락에 큰 틀을 잡아서 도시개발 구역을 잡고 도시개발 지역이 어떻게 되는 편입이 됐느냐, 그 안에 도시계획 시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아주 세세한 계획들이 들어갔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재 도로 공원이라든가 학교 부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도로와 공원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정된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런 지역들, 서울뿐만 아니라 뭐 기타 여러 지역도 많지만 굉장히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뭐 개인이 갖고 있다 한다면은 개인의 토지에 대한 어떤 사적 재산권 침해라든가 뭐 처분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불평불만이 계속 지속돼 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고 98년도인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 올해죠. 7월 1일부로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지정된 지역들을 일몰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효력이 상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올 가능성이 크다. 각 지자체별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따져보고요.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만약 도시계획 시설 안에 편입된 토지가 있다 한다면은 조금 더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서 지정한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 이거는 민간 사업자가 민간 개발을 위해서 어떤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든 구역이 아니고요. 공공시설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됐는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이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집행이 안 되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겠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토지들. 이런 토지들이 지금 현재 대지뿐만 아니라 전답부터 해서 임야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이 토지를 내가 매도하고 싶어도 또는 여기다가 내가 집을 짓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토지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처분을 하고 싶은데 이걸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매수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내 땅을 사가세요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조건은 대지만 가능합니다. 대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지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연 상태의 녹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전답 이런 형태의 토지들이기 때문에 대지 비율은 미미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적을 보게 되면 현재 총 면적이 6,640평방킬로미터 엄청난 면적이죠. 현재 집행된 비율을 따라서 집행된 면적은 5,234평방미터가 집행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면적, 미집행된 부분, 10년 이상이냐 20년 이상 되는 부분도 따져봤을 때 현재 10년 이상 된 부분, 또 면적으로 따지게 되면 면적과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얼마가 집행되는가. 10년 이상 된 931평방킬로미터를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을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139조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을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예산을 끌어당기기는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오랫동안 방치될 수밖에 없고요. 그 시설은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학교, 기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다 공익성,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들, 그런 토지들이 현재 어떤 형태든 간에 현재 남아있는 면적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재 라디오 광고를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 또 도시공원 일몰제에 관련된 어떤 그 CF도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현재 그 지자체, 특히 이제 각 지자체마다 현재 일몰되어 없어지는, 특히 이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에서 특히 정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없는 토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실제적으로 도로와 공원이고 여의도 면적의 300배 정도 됩니다. 엄청난 면적이죠.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이 450평방킬로미터 중에 65%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물론 개인 사유지 안에 대지는 또 미미하죠.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사유지는 전체의 69%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이다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나라에서 사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10년 이상 사유지 595평방킬로미터 중에 27평방킬로미터만 해당됩니다. 대지가 그만큼 비율이 작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0.045%만 적용이 됩니다. 약 400억 원 정도 육박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축물이라든가 토속 채취, 토지 형질 변경 일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지자체 승인조차도 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당 공무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승인을 떨어뜨려 줄 수가 없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재산권 침해는 굉장히 상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도별로 봤을 때 미집행시설 199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봤을 때도
1288평방킬로미터가 현재 97년도 기준이었고요. 2015년도 기준 봤을 때 1328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200에서 현재 190조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연결되는 실제적으로 국경유지냐, 나라에서 갖고 있는 땅이냐,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냐 딱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10년 미만짜리는 사유지가 297평방킬로미터 중에 말씀드린 대로 대지는 12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이상 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10년 미만이냐 10년 이상이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강산이 2번 바뀔 정도로 아무것도 못할 정도 토지였다면은 굉장히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기 미집 도시계획 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헌법재판소가 99년도에 판결을 내렸고요. 2020년도 7월 1일부로 이제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몰제 시행되기 전에 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 청구권을 활용을 해라. 하지만 그것도 비율도 미미하고요. 솔직히 20년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헐값에 또 대지를 넘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겠죠. 매수 청구를 나라에서 땅을 사들이는 한다면 굉장히 헐값에 시세보다도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테니까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년도 올해 실효 예정인 미집행 시설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실효되는 효과가 없어지는 장기 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갖고 있는 부분이 336만 평방미터. 거기에 개인이 갖고 있는 공원으로 이제 편입되기 위해서 지정된 토지죠. 개인이 갖고 있는 건 1989만 평방미터입니다. 엄청난 면적이죠. 그중에 대지 비율은 얼마 안 되겠지만 도로 같은 경우도 1000만 평방미터가 넘다는 얘기는 국가가 갖고 있는 현재 토지보다도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현재 민원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시설 또는 도로시설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봤을 때 공원이 85.5% 정도가 되고요. 도로가 69.4%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국가에서 갖고 있는 토지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를 현재 공원이라든가 도로를 편입될 수 있는 면적을 그만큼 많이 잡아놨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2020년도 실효 대비 서울 경기 지역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총 개가 현재 1287평방킬로미터인데요. 실제적으로 규모로 따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랬을 때 현재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녹지, 기타 시설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얘기 또 작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형태로 또 바뀌어질 건지 또 어떤 형태로 공원으로 편입시킬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또 의문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효 예정의 토지 같은 경우는 선별을 해서 현재 공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거는 매수를 해서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 하는데 대책조차가 실제적으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과 인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서울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120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랬을 때 붉은색 라인 안에 정말로 그 지역 안에 각 자치구별로 해서 구청장들이 있겠죠. 구청장들 실제적으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부분 다 현재 어떤 그 중요한 안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도로 시설로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었던 토지 같은 경우가 서울시가 1200개 정도, 1200곳이죠. 1200곳 정도가 현재 해제 대상이고요. 800개 정도, 약 2000곳 정도가 현재 해제 예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개인의 어떤 재산권이 이제 행사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현재까지도 그런 불합리한 내용들이 계속 지속돼 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지정되게 되면은 뭐 땅값이 떨어지거나 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또 개발 제한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산 손실에 대한 실질 보상에 대한 의무화가 또 법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가치 하락에 대해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상은 대지밖에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도 실제로 실시계 어떤 그 실시 계획인가 그 지역이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나라고 계획적인 부분에 용역이라든가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또 국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미 조성을 해놨고 매수 청구권은 말만 유명무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일몰제가 시행되게 되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개인 사유지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 개인 사유지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처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처분이 되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다시 재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의 축소라든가 계획돼 있는 공원이 조성이 안 될 수 있고요. 계획된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올 7월 달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분석 도움 주셨습니다. 자, 오래전에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도시계획시설들 이제 오는 7월이면은요.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지역별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투자에 도움드리는 정보체크 시간입니다. 강남구에서 강남 쪽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공개할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진 소장님과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지역 주변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 오늘 찾아볼 텐데요. 가격은요. 약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정도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구 논현동이고요.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해주실 얘기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가볼까요? 네,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호선은 언주역의 체육세권이고요.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신축이 완료된 준공이 된 주택이고요. 서비스 면적이 한 8평에서 10평 정도 있는 3룸 구조의 화장실 2개,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학동역과 언주역, 역삼역, 7호선, 9호선, 2호선이 나란히 지나가고 있죠. 신분당선도 마찬가지고요. 강남역과 연결됩니다. 연장공사 현재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또 현재 이 지역을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에는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가 바로 전철역 두 정거장만 지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라든가 그런 주변에 연결되는 고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풍선 효과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반포 IC와 현재 잠원 IC까지 있는 경부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편이라든가 그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건너편에는 강남 차병원이 위치해 있고 말씀드린 강남역에서 연결된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한창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전철역만 현재 개통된다면 8개 정도가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효과도 크게 작용을 한다 보셔야 됩니다. 주변의 인프라는 말씀드린 대로 강남과 서초를 이용하기 때문에 강남역 여기에 있는 큰 대형 상권, 또 먹거리 시장, 또 현재 그 주변에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해서 종합병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백화점부터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편의시설들이 작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 지역으로 또다시 만들 수 있는 요건들을 만들어줍니다. 토지 용도를 바꿔줘야죠. 다 용도를 바꿔주고 그 주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현재 종상향, 용도 변경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집가 상승도 같이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로 복합지구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높은 이제 현대기아자동차 사옥이 들어섭니다. 올 상반기부터 착공 예정이고요. 그 주변에 파생한 어떤 상품들은 실제로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판매 전시 또는 아트월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겠죠. 단순하게 현대기아자동차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기타 어떤 사업 부지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도 클 수밖에 없고 100만 평 정도 규모로 해서 영동대로를 현재 복합적으로 개발을 한다 보셔야 됩니다. 5개 공연으로 나누어서 지상을 개발을 하고 아래층 공간은 6개 어떤 광역교통망에 환승할 수 있는 환승센터를 만들어주고요. GTX A노선, C노선, KTX, GTX, SRT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이용객만 50만 명에서 한 60만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조건이다.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4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임대 예상가 전세죠.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해 보이고요.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대 예상 또 월세 같은 경우도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도 어차피 4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들어가는 3룸입니다. 역세권, 초역세권이 이제 3분 정도 되기 때문에 평지형 입지고요. 강남과 현재 서초권역의 대형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젊은 층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복층식 3룸 희소가치 높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투자가치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현재 20평 이상 되는 면적, 서비스 면적까지 합쳤을 때 넓은 주거공간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 상승 또는 현재 나중에 임대료가 또다시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논현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찾아보고 왔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볼게요. 부동산 정보체크 소진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의 시세는요. 약 4억 3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이번에도 강남 지역이고요. 더블 역세권의 상가라고 합니다. 양재 쪽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바로 대로변 이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역이 굉장히 지구단위 계획구역부터 해가지고 활성화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시더라도 현재 강남역과 연결된 신분당선, 신분당선과 3호선이 교차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 거기에 GTX 신호선까지도 가세를 합니다. GTX 신호선은 앞으로 한 7, 8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철역, 특히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개통되기 전이 상당히 더 많이 오른다 보셔야 되고요. 또 인근에는 서초화시가 있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주변도 주거 상업지역으로 복합지역으로 만들어진다. 뭐 잘 아시고 계실 거고요. 서초 재건축 사업 현재 5,000세대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 현대까지 이 강남대로 중심으로 했을 때 업무타운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또 상권까지, 현재 강남역까지도 한 15분 정도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또 어떤 위치적인 여건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주변에 현재 강남대로 바로 이면 쪽에 신축 상가들이 보통 평당 1억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 가성비도 좋은 물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주변에 또 대치동 학군이라든가 재건축 단지들 많기 때문에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이 강남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바로 서초구와 강남구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중심에 역할을 해주는 현재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전철역에서도 현재 1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다. 신동아 우성 3차부터 해서 무지개까지 현재 재건축 단지들이 그만큼 현재 그 주변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입주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로 중심으로 했을 때 업무타운이 조성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무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보험사들,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파생된 기업들까지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라든가 상권이 그만큼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업시설도 밀집해서 외부에서도 유입된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기 상업시설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줄을 서서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깨를 부딪히며 다니는 굉장히 큰 대형 상권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강남 권역과 양재 권역 나눠졌을 때 서초구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양재역 또 그 중심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백화점 또는 현재 그 주변에 이제 종합병원이라든가 교통시설들, 광역교통 버스까지도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재역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커진다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양재역 중심으로 해서 가장 인근에 있는 지역부터 먼저 개발을 하고 그 주변의 서초구청부터 양재동 또는 양재 전화구 일대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이 지역에다가 단순하게 그냥 주택을 짓진 않겠죠. 당연히 현재 상업시설들, 사무실, 업무시설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해지고요. 또 서초구청도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유휴부지를 통해서 또 판매시설, 유통시설까지 같이 만든다고 합니다. 공연장 시설도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래쪽 양재시 주변은 업무타운, 특히 이제 우리나라 4차 산업의 중심지가 이제 판교와 현재 도곡동, 특히 이제 그 중심으로 했을 때 양재역까지 연결됩니다. 물론 구로동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는 말씀드린 대로 양재시 주변으로 100만 평 정도 규모의 현재 R&CD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 시설을 이용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양재 근린공원이라든가 그 주변에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또는 현재 한국화물터미널 중심 유통시설과 업무단지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용효과와 현재 그 주변의 생산 유발 효과가 굉장히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또 GTX 신호선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랬을 때 ABC 노선은 이미 확정이 됐죠. 그래서 현재 신호선이 현재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물론 금정에서 발이 수원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오산까지 지나가는. 연결되는 부분이 SRT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작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24년도, 25, 26년 정도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 시세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하시고요. 4억 3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대출 월등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임대금액 3천만 원에서 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3억 4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투자 금액이 채 1억이 들지 않는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정말로 알짜 상가고요.
강남대로 직장과 밀집 지역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상행위를 하거나 임대를 놓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라도 그 주변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 충분합니다. 되팔 때 환매하고 시세 차익도 상당히 볼 수 있고요. 임대료나 고수익률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초역세권 환승역, 또 3호선과 신분당선,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호선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상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정말 상가 투자 알짜 투자처라고 소개해 주셨으니까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고 궁금증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투자 금액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유의할 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주의해 볼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실제적으로 10년 정도는 현재 임대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자를 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게 되면 10년 정도는 이제 임대를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상가라고 해서 금방금방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5년, 10년 정도 되게 되면 물론 긴 시간이죠. 그렇지만 5년 이상만 되더라도 그 주변 시세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재 임대료 상승이라든가 투자 가치가 상승돼서 나중에 환매하기가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부분을 노려보시고 5년 이상 가져가실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꾸준하게 임대료를 받아보실 생각하신다면은 정말로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상품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상권을 자랑하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통찰력 키우고 싶으신 분들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도시재생사업 정밀 분석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이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대1 무료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박영신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데 어떠한 좀 도움이 필요하면 좋을지 오늘 대표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경재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경재 대표님과 두 가지 지역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느 지역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서울 지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들입니다. 자, 송파구, 삼전동.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67만에 이르고요. 자, 개발 호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의 희소성을 누려볼 수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두 번째는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마곡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수혜가 굉장히 높은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지역 모두 인구가 많고 또 늘어날 지역으로 선별해 오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고경재 대표님과 첫 번째로 주목해볼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9호선 석촌 고분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5,200만 원에서 3억 9,2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호선 따라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입지부터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송파구 삼전동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9호선이죠. 3단계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입지가 우수한 지역으로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배명고등학교 그리고 9호선 석촌 고분역이죠. 바로 도보로 약 4분대 정도면은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뭐 삼성동까지는 세정거장 정도, 이 정도면은 약 7, 8분대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8호선 그리고 2호선도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을 안고 있는데요. 자, 올림픽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외곽 순환도로까지 다양한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주변의 학군입니다. 자, 주변에는 삼전초등학교 그리고 배명 중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이용하기에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생활 환경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가까이에는 우리가 롯데월드랄지, 그 다음에 잠실 종합운동장, 그리고 가락시장,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먹거리, 놀거리, 일거리, 그리고 볼거리 등 다양한 그러한 편의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지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잠실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정거장만 이동한다면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곳에는 우리가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수변 무대 이런 다양한 그런 곳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살기 좋은 건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교통이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대표적인 호재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남구, 송파구 이 지역들은 인접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떠한 개발 호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가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사업이 있죠. 자, 이곳의 부지가 약 2만 4천여 평에 이르는데요. 자, 2016년에서부터 이 땅을 사서 현재 개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자, 그렇지만은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올 3월 정도면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요. 자, 이곳에는 5개의 건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건물은 105층 높이, 상당히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로 들어서는데요. 자, 이곳에 5개의 건물이 들어서고 주변에 호텔이랄지 업무 시설 그리고 전시 컨벤션, 이러한 시설들이 다 들어서는데요. 자,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면 2026년 정도면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착공이 됐을 때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주변에 또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곳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도 들어서게 되고, 또 마이스 산업단지도 아울러 조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 중에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 7층에 지상 105층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문화시설, 휴게, 녹지공원까지도 크게 조성이 되고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된다. 약 12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향후 시세 차익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러한 그다음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잠실 운동장까지 연계해서 개발이 됩니다. 이곳에 마이스 산업이 들어서고, 특히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들이 조성이 되면서 많은 일자리 그리고 녹지 공간이 창출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입니다. 이곳은 지하 5층까지 들어서는데, 특히 이 지역은
교통 허브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 지상 공간은 녹지 광장으로 개발이 되고, 그리고 버스랄지 정류장 이런 환승센터가 들어오고, 이곳에 GTX A 노선이랄지 신호선, 신사 1회선까지도 다양한 교통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러한 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바로 가까이에 수서역이 있습니다. 이 역세권 개발 사업도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곳에는 공공주택은 이미 착공에 또 들어가 있고, 이곳에 업무랄지 상업, 그리고 우리가 공공문화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혜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통이죠. 아까 영동 대로. 자, 이 지역에 교통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는데요. 자, GTX A 노선.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2023년 정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파주 운정까지 들어가는 그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주까지 들어서는 그러한 교통인데요. 자, 이러한 수혜들을 다 받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사 1회선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위치적으로 봤을 때 삼성에서 잠실권으로 이어지는 호재를 모두 아우른 지역입니다. 삼성권의 가장 대형 호재인 GBC 개발, 그리고 잠실권의 호재를 아우르기 때문에 시세차익 노려보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시세차익 기대해 보려면 지금 가격 궁금한데, 저희 지금 투룸의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투룸의 가격인데요. 자, 투룸과 쓰리룸이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룸의 가격은 3억 5,200에서 3억 9,2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층이나 또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는 3억 1,000만 원에서 3억 5,500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했을 때 3,7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면 핫한 지역에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3천만 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한 송파구 삼전동에서 부동산 찾아보고 있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어떤 것들로 정리해 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먼저는 미래 가치가 높은 개발 사업들이겠죠. 자, 대형 개발 사업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수서 역세권 개발이랄지, 그리고 GTX A 노선, C노선, 신사 1회선 이러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고, 특히 강남 3구에 속해 있는데 가장 투자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평당 3,500만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의 희소 가치를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격도 적절한 금액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절한 금액대로 이렇게 핫한 지역을 소개해 주셨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관심이 많으신 만큼 유의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 주의해 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이미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직접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또 가격의 흐름도 파악해 보신다면은 이 가격대가 투자해도 좋은 가격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강남 지역에 많은 그런 개발 호재들 두루두루 살펴보신다면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송파구 삼전동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이네요.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토론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이번에는 강서구 방화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9호선 역세권에서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마곡이 가깝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지 살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은 강서구 지역입니다.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한다면은 바로 신방화역이죠. 신방화역 도보 5, 6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괴하산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역도 이용할 수가 있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주변에는 공항철도, 그 다음에 9호선, 5호선, 김포 도시철도까지 이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주변에 업무단지가 많습니다. 김포공항 종사자랄지 마곡 산업단지, 여의도 금융지구, 상암 DMC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가까이에 바로 남부순환도로, 그 다음에 인천국제 고속화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행주대교,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까지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주변의 편의시설들입니다. 자, 가까이에는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영화관, 쇼핑몰, 대형마트, 은행, 병원, 관공서들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살기에 굉장히 탁월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군도 좋습니다. 방화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공항고등학교에도 도보 약 2, 3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자, 녹지축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크공원도 주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 한강공원이랄지 보타닉공원, 이러한 다양한 공원과 또 산, 개화산이랄지 치연산, 이런 것도 다 이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원도 있고요. 생활 인프라가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기에도 만족도 아주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입지에서 마곡 산업단지 이야기도 나왔고요. 김포공항도 가까이에 있는데 이와 관련된 호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개발 호재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방화 뉴타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은 현재 3개의 지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자, 방화 3구역, 그 다음에 5구역, 6구역 바로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호재의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3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죠.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득했고요.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른 구역 6구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1,400에서 1,500여 세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 세 구역을 합쳤을 때 약 3,500에서 4,000세대의 이런 아파트로 재탄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좁고 그리고 낡은 주택들이 새롭게 아파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도로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원, 녹지축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 30평대 아파트가 13억대를 호가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지역은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곡 산업단지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이곳 같은 경우 2009년부터 우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구 지정을 해서, 그리고 2015년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완공이 돼서 기업들이 입주하기 시작을 했죠. 자, 올해 입주할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합쳐서 약 150여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일자리가 약 16만 5천여 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유동인구도 약 40만 정도 이르기 때문에 주변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마곡 산업단지 주변에는 아파트만 해도 약 10,000여 세대가 이미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우리가 보타닉공원 약 15만 평이라는 그런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호수랄지 생태하천, 그리고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고 싶은 곳으로 우리가 재탄생되는 것이고, 자족 도시로 변모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 지역에는 우리가 병원, 대형 병원도 이미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홈쇼핑이랄지, 그리고 관공서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편리한 그런 생활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또 마이스 산업단지에도 올 것이고요. 2021년에서 2024년 정도면은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의료 특화지구 이곳에 제약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관공서도 들어서고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교통 호재입니다. 자, 이곳은 현재 쿼드루플 역세권입니다. 자, 김포공항 이제 5개의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대곡 소사선입니다. 바로 고양시에서 부천까지 이어지는 서남권 남북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전철인데요. 자, 2016년도에 개발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정도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하철이 개통했을 때 북쪽으로는 우리가 지하철 3호선이랄지 그리고 경의 중앙선 그리고 2023년 개통 예정인 GTX A 노선까지 우리가 환승으로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남쪽으로는 이곳이 소사 원시선이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사 원시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흥이랄지 그리고 안산까지도 쉽게 교통망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수혜가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가까이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여태까지는 규제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는 이곳에 공항 복합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이곳에는 특히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이곳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투 트랙을 통해서 이곳을 한층 더 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2022년에서 23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주변에 부동산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상당히 지대할 것이다 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재다운 호재들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집중을 해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좀 가격대가 맞아야 움직이시거든요. 가격 경쟁력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방화동의 투룸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2동. 총 40세대로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로가 접해 있는 면이 전후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투룸의 가격입니다.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까지 우리가 크기랄지 그리고 층향에 따라서 가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대가는 2억 2,900만 원에서 2억 4,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한다면 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저렴한 돈이고 소액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액 투자를 통해서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우리가 투자금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 가능한 부동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도움 드리고요. 자, 이렇게 개발 호재도 많고요. 9호선 역세권이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강서구 지역이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두 번째로 인구가 높은 지역입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가 송파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현재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공급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고, 그리고 직주 근접형 입지입니다. 가까이에 김포공항 경사자랄지 마곡 산업단지 그리고 여의도 금융지구 그리고 상암 DMC까지도 우리가 출퇴근하기 가장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장점입니다. 네, 강서구 방화동까지 점검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 어느 지역에 투자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대표님의 무료 1:1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이 시간 채워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경주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가능하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증 남아있신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